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초보 연필 스케치 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어느 정도 같은 화면에 구성하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경화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땅과 하늘을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나 쭉 그릴게요. 이건 나중에 눈높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지평선이 될 수도 있고 수평선이 될 수도 있어요. 가로선을 하나 그리면 위에 부분과 아랫부분 면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 가로선이 보인다는 건 이건 이제 땅으로 할 건데요. 지평선이 되다 보니까 이 선 가까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래서 산을 만약에 그릴 경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산은 굉장히 멀리에 있는 산이고 이 산 밑에 이 가로선까지는 평지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천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밑에가 넓고 이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면 원근감도 살고요.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릴 수 있고 조금 먼 건 작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모 그림을 그리고 지평선을 그려서 면을 두 개를 나누고 그 위에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지평선보다 위에 있는 데는 산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밑에 물을 그려줬어요. 요걸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맨 뒤에 있는 산의 선보다 지평선 조금 더 진해야 되고요. 이 지평선보다 앞에 있는 무려선들이 조금씩 진해질 거예요. 그건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건 이제 지금 약간 예습 정도 되는 거고요. 이제 복습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여기에는 큰 사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근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그렸을 때 여기다 큰 나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동그란 형태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 그렸던 나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바닥보다 조금 더 위쪽에 해서 부채꼴형 나무를 그려볼 거예요. 부채꼴형 나무를 그려보고 그 뒤에는 조금 더 올라간 뒤에는 버섯 형태의 나무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맨 아래에 있는 게 제일 가까이 있는 거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게 조금 더 멀리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게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멀어지고 크기도 점점 조그매져야 돼요. 그러면 얘보단 얘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좀 앞에 있으니까 이만큼 큰 거지 얘가 뒤에서 이만큼 차이 나는데 이 정도 된다는 건 얘가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까이 있어서 크다는 것 뿐이고, 자, 그러면 나무 세 그루를 그릴 수 있겠고요. 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바위를 그려볼게요. 물에 반쯤 보이는 바위를 그려보시고 여기는 이제 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평지 뒤에는 저쪽 뒤로 가는 길이 있을 테고, 지금 거는 그냥 거의 상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 뒤에는 집을 한번 그려볼게요. 집은 구체적으로 그려보지는 않았지만 물 표현하면서 살짝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런 집 정도만 그려주실 거고, 요걸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쪽 뒤에 미루나무 있죠. 미루나무가 크게 이렇게 있지만 크기상으로다가는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아 보이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 네 종류와 물 표현과 바위 표현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엔 야자수가 어울리지 않아서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구름을 넣어볼 거예요. 구름 표현도 했었죠. 그리고 위에 있을수록 구름의 모양이 좀 크고요. 밑에 들어갈수록 점점 작아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터치가 세게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나중에 하고요. 하늘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하늘은 위에가 더 진하다 그랬죠. 그리고 연필 뭐 쓰시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은 파버카스텔 제품이에요. 사비 연필 파버카스텔 제품이고요. 저는 뭐 특별한 걸 쓰진 않고요. 몇 가지 종류를 내키는 대로 사서 써요.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서 다음에 그 연필 중에서도 사비 연필 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름이 있고 가운데도 있고 밑으로 가면서 흐려지고, 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자, 휴지로 밑에서부터 문질러 주겠습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이렇게 휴지를 문질러 주시고, 지우개 이 부드러운 부분으로 위에 부분을 지워서 구름의 느낌을 만들어 주시고요. 동글동글함이가 너무 크기가 비슷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크기들의 변화가 좀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 밑부분은 그 위에처럼 선명하게 구분 지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끝날 수 있게 해주라 그랬었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도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구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쪽 실구름 같이 이렇게 지워지는 것도 그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이 끝났죠. 그러면 저쪽 뒤에 산을 약한 선으로 그려주시고, 빛은 왼쪽에서 오는 걸로 할게요. 왼쪽에서 와서 이 나무들이 오른쪽이 어두워지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산도 오른쪽 부분에 명암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사선으로 그려주실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중경의 가로선, 지평선을 그려주시고, 자, 이 정도면은 원경의 산과 하늘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미루나무가 이건 진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원경에 속하니까 너무 진하게 되면 안 돼요. 진하게 할 건 근경 거를 진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고, 집 표현도 창문 같은 거 만들어 주시고, 이 집은 이제 투시도 할 때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집 울타리 나무들을 좀 있게 해주시고, 자, 그럼 멀리 있는 건 끝났고요. 자, 이제 가까이 있는 나무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선입니다. 왼쪽이 밝고 오른쪽 밑으로 가면서 어두워지게.
자, 그리고 조그만 동그란 형태라도 밑에가 조금 더 넓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 가지들을 받아들일 잎들이 필요해서 밑에는 아무리 동그란 형태라도 조금 이렇게 튀어나가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풀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위에는 M자, 그리고 밑에는 W자. 자, 밑에서는 아주 그냥 강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 진하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하게 해주시고, 나뭇가지 표현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명암이 이쪽으로 있겠죠? 빛이 왼쪽에서 왔으니까 명암의 그림자를 넣어주시고, 자, 앞에는 또 이만큼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물가에 풀 표현을 해주시고, 자, 바위는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게, 그리고 모서리진 부분들을 쪼개줘서 첫 번째 명암을 넣어주시고, 한 번 더 쪼개진 데서 두 번째 명암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살짝 금 가는 듯한 느낌을 마련해 주시면 바위 같은 느낌이 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한 단계를 그려주시고 조금 더 어두운 단계를 그려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물입니다. 요거 물이 이렇게 있어서요. 얘가 그대로 이렇게 비칠 수 있게, 어두운 데서는 조금 더 진해서 꼬불꼬불, 여긴 조금 더 약하게, 진했다 약했다, 진했다 약했다, 여기서도 진했다가 약했다, 진했다가 약했다. 그리고 물과 육지가 닿으면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된다 그랬고, 자, 여기 이렇게 풀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물가에서는 부들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물풀들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려주시고, 선 같은 거 하나를 쭉쭉 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꽃이 오뎅 꽂듯이 이렇게 해주면 부들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자, 먼 데서도 낼 수 있겠죠? 자, 이런 느낌 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물가가 끝나고요. 자, 집 앞으로 미루나무를 통과하는 길이 이렇게 쭉 뻗어 있고, 이쪽 뒤쪽에는 평지니까 농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우리가 부채꼴 모양의 나무, 부채나무에서는 여기를 다 채우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3월 20일 후반인데요. 이제 꽃들이 마구 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지들이 많이 보여서요.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보이게 가면서 점점 얇아지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형태를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서 나가가지고 조금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갈라진 부분에다가 또 명암을 하나 넣어줘서 여기다가도 나무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잎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튼자를 쓰듯이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에서는 약하고요. 어두운 부분, 오른쪽 아랫부분에서는 진하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밑에는 또 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림자는 요로 해서 오른쪽으로 지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쪽 뒤쪽에는 버섯 형태의 나무를 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은 밝고 오른쪽으로는 어두워지게. 음, 5월만 돼도 이런 풍경을 어디서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아직은 3월입니다. W 까지. 그리고 밑에를 정확히 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나무의 그림자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림자 넣어주시고요. 풀들은 아래에서 위로 M자를 그리듯이 앞에서는 진하게 그려주시고 뒤로 가면서는 약하게 가로선 그리듯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짧은 시간에 풍경화 하나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것들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때요? 제법 그럴싸하죠? 집은 저 멀리 있어서 좀 약하게 한 거고요. 아까 진하게 한 것 같지만 약해졌죠. 그리고 앞으로 근경으로 올수록 점점 진해져야 돼요. 요거보다 여기가 좀 더 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진하게 해서 앞으로 풍경화를 할 때는요, 근경이 제일 정확하게 선명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요, 중경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근경은 오히려 강약을 많이 줘서 이렇게 느낌만 더 살리도록 해주시는 게 더 느낌이 살아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사진 보고 그리거나 그럴 때 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풍경 하나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그동안 요 나무 느낌 공부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원근감과 투시도를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